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참으로 진짜 민주당에서는 눈엣 가시 중에 눈엣 가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좌파 아니 뭐 정확하게 좌빨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의 그 근간이 뭡니까? 정치 선동이죠. 그 선동을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매체들인데 그 선동 매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MBC나 한겨레나 경향, 뭐 오마이뉴스 뭐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방송을 장악해야 선동을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집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장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방통위원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창 이제 미쳐 날뛰고 있었을 때 줄 탄핵을 해가지고 완전히 행정부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던 그 시기에 가장 진짜 집요하리만큼 민주당이 타겟으로 삼았던 게 방통위원장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오기 직전에 두 분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그냥 뭐 사임을 하는 형태로 일단 뭐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켜버렸었고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대급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죠. 그렇죠? 이틀 만에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는 정말 진기한 형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상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었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재가 물론 4대4라고 하는 기가 막힌 결과로 당연히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4대4라고 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이제 뭐 진짜 뭐 생각해보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탄핵이 될 뻔했습니다. 또 이거 또 얘기하니까 열받네. 아니 5표만 되면 이게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봤었을 때 6표는 뭐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뭐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뭐 탄핵까지 될 수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국에 이준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진짜 뭐 나라가 뭐 뒤집히는 수준이 아니라 끝장나버리는 것이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니까 우리가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에 대해서 뭐 비판할 건덕지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4대4로 기적적으로 지금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그렇게 기각이 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이 진짜 이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끝나지 않았구나. 너무나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도무지 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는지 짐작은 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처음에는 지연을 시키다가 대통령 계엄 사태가 나니까 금방 임명하자고 해서 사실상 3명을 추천을 했고 그 가운데서 2명이 보충됐습니다. 이준수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왜 도대체 방송통신위원들을 갖다가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나 하고 싶지만 말을 뭐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MBC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니,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게 어떻게 MBC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냐?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된다면 방통위가 정상화 되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정상화가 된다면 비정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MBC는 자연스럽게 폐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보도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허구한 날 선동하고 허구한 날 뭐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퍼뜨리고 있는데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MBC를 지키는 그런 꼴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 터무니가 없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MBC 지키기를 위해서 쓰였던 것이고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게 잘 보여주는 것이 헌재 위원들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진짜 그 추천을 안 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대번에 3명을 갖다가 추천하고 빨리 임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애당초 이 인간들은 무슨 뭐 헌법재판관들을 갖다 임명해가지고 헌재를 정상화시킬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과 반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듯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잖아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명백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MBC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탄핵을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4대 4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딱지가 나네. 얼마나 민주당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넣었던 근거가 터무니가 없냐. 다음 것도 바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야당이 제기한 또 탄핵 사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통위원장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거 헌재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헌재에서 기피나 회피 위반이 아니다고 기각 판결문에 나왔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한 근거가 뭐라는 거야? 아니 당신이 회피하고 기피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회피 기피를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탄핵을 당해야 돼. 그럴 거면 도대체 애당초 방통위원장이 왜 필요한 것이죠?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통위법 14조에 따르게 되면은 위원이 일항 또는 사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보십시오.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회피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방통위법에 따르게 되면 회피를 한다라는 건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지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인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뭐라고 이걸 뒤집어 씌운 겁니까? 회피해야만 하는 것인데 왜 너는 회피를 안 했어? 그러니까 방통위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탄핵당해야 돼? 이랬던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탄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방통위원장 자체를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너는 회피해야 되는 것인데 왜 회피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애당초 방통위법을 지들 멋대로 조작했던 거 회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던 걸 회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작을 했던 거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명명백백하게 헌재가 물론 이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탄핵 자체도 어땠던 거예요. MBC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도 모자랐던 것인데 이게 4대 4가 나왔다라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MBC를 지금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통위 즉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있는 방통위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 가지고 예산안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8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 가운데서 기본 경비가 13억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조그만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출퇴근 차량의 기름비, 유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국민 경제가, 국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 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정말 듣다가 이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끝까지 못 듣겠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그냥 영상 끊어버리시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아니 예산안을 갖다가 깎아놨어. 한 80억 가까이가 깎였대요.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깎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뭘 깎았다라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됐거나 이거 뭐 차량을 갖다가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류비를 깎아놨대.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지금 관용차 같은 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기름값을 누가 낸다는 겁니까? 이진수 위원장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 비용 그런 것도 다 깎아버려가지고 비서조차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송 비용을 갖다가 다 깎았대요.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MBC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지금 야욕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케이스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언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변호사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 자체를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철저히 뭐를 위해 가지고 MBC 하나를 지키겠다고. 방통위가 정상화가 된다면 MBC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가짜뉴스에 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소송 절차도 밟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조치도 해야 되는 것인데 다 못하게끔 민주당이 막아놓은 것이죠. 방통위원장 자체를 갖다가 탄핵을 시키는 개짓거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게 무마가 되니까 이제는 무슨 짓거리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예산안을 깎아서 소송 비용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MBC 하나를 지키겠다라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 계속해가지고 외국의 해외 어떤 방송에 대한 그 소송도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글자 그대로 개돼지라고 하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제가 혀를 내두릅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나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